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미완성의 존재. 인간은 언제나 인간에 대한 일정한 관점 또는 태도를 갖고 있다. 각자에게는 제 나름대로의 인간관이 있는 것이다. 이 인간관은 그가 인간을 평가하는 척도가 되고 인간관계의 기준이 된다. 요즘 사람들의 인간관은 그 폭이 매우 좁다. 인간을 다양한 관점에서 보는 너그러운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 인간에 대한 자신의 일정한 견해를 고수하려고 하는 일종의 편견에 사로잡혀 있다. 인간에 대한 태도부터 인간미를 상실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이것이 인간 상실 또는 인간성의 빈곤으로 불리는 인간의 위기의 중요한 원인의 하나라고 본다. 칸트의 말대로 인간성을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보는 태도가 아쉬운 것이다. 상인에게는 인간이 자신의 부를 늘려주는 구매자로만 보이고 실업가에게는 자기의 상품을 써주는 소비자로만 보이고 국회의원에게는 자신의 당락을 좌우하는 한 표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면 얼마나 슬픈 일인가. 인간은 목적이 아니라 자신의 욕구 충족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게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되면 인간 사회는 토머스 홈즈가 말한 자연상태, 곧 만인이 만인을 적으로 삼고 싸우는 수라장이 되고 말 것이다. 나는 너를, 너는 나를 단지 이용 가치가 있는 수단으로만 볼 때 인간에 대한 따뜻한 사랑이나 존경심이 우러난다는 것은 바라지 못한다. 인간에 대한 편협한 태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인간에 대한 외경심이 회복되어야 하겠다. 인간애의 원천은 각자가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고 아끼는 곳에 있는 것이다. 이러한 외경심과 사랑을 상실한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프랑스의 실존 철학자 마르셀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정한 사귐은 제3자의 태도를 버리고 상대자를 당신으로 보게 될 때에만 이루어진다고 말한다. 여기서 제3자의 입장이란 사물을 대하는 외면적이고 형식적이며 객관적 중립적인 태도, 곧 내면적인 교섭이 없는 것을 말한다. 사물을 대하듯 사람과 사귈 수는 없다는 것이다. 사람 사이의 진정한 사귐은 내면적인 접근에 의해서 시작되는데 내면적으로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미 상대자는 나와 대립되어 있는 대상이 아니라 말하자면 서로가 상대방을 분신처럼 여기게 되어 제3자임을 거치고 당신이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될 때 나는 당신에게 모든 성실을 다 기울일 수 있다는 것이다. 내가 앞에서 요즘의 인간과는 폭이 매우 좁다고 한 것은 바로 마르셀이 말하는 제3자의 입장을 고집할 뿐 당신이 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곧 인간은 사물을 대하듯 대한다. 몹시 냉철하고 형식적인 인간관계 속에서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따뜻한 내면적 사귐, 마음의 교류는 이루어지지 못한다. 내면적인 사귐이 없고 보면 상대방은 나의 성실을 다해 사랑할 자가 아니라
필요에 따라 사용할 도구적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 내면적인 사귐 없이는 우리는 인간의 참된 본성을 파악하지 못한다. 내면적인 사귐을 통해서만 인간의 다양성과 무한한 가능성을 파악하게 되며 상대방의 모든 면을 이해하고 사랑하게 된다. 인간은 다양한 측면을 갖고 있다. 욕구의 충족과 자기 보존을 위해 한없는 투쟁을 벌이는가 하면 양심의 귀를 기울이는 도덕적 주체이기도 하며 냉철한 이성적 사고를 하는 반면 격렬한 감정에 휘말려 들기도 하고 물질적인 생활에 관심을 기울이다가도 형이상학적 명상에 잠기기도 한다. 고대 히랍 신화에 나오는 스핑크스는 인간을 두고 아침에는 4다리, 낮에는 2다리, 저녁에는 3다리로 걷는 것이 무엇이냐는 수수께끼를 내걸었거니와 인간처럼 불가해한 존재는 없다. 사람은 한 몸의 여러 가지 모습을 갖추고 있다. 우선 유한한 신체를 갖고 현실에 살며 본능적 욕구에 따라 활동하고 또한 객관적인 사고를 통해 과학적인 지식을 얻고 또한 전체에 비추어 모든 것을 체계화, 합리화하려고 한다. 그런가 하면 일체의 내재적인 것으로부터 초월하여 진정한 자유를 획득함으로써 참된 자기 자신을 실현시키려는 성실한 결단의 주체이기도 하다. 야스퍼스는 그의 포괄자론에서 이러한 인간의 다양성을 현 존재, 의 일반, 정신, 그리고 실존으로 전개하고 있다. 인간은 이렇게 다양할 뿐 아니라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 사르트르의 말대로 실존은 본질에 선행하기 때문에 인간은 스스로 자신의 본질을 형성하는 자이다. 내가 이 글을 쓰고 있는 책상이나 만년필처럼 미리 그 본질이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자유로운 결단에 의해 자기 자신을 실현해 가는 것이 인간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누구나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미완성의 존재이다. 이와 같은 인간의 다양성의 균일화되고 그 가능성이 대상적 사고에 의해 개량될 때 인간성은 이미 상실되고 마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분명한 개념, 분명한 정의를 원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도 규정되고 저렇게도 정의되는 것은 애매모호해서 취급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인간을 이리저리로 규정하려는 노력이 줄기차게 계속되어 온 것도 이해할 만한 일이다. 학문적인 입장에서만 그런 것은 아니다. 실생활 면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본다. 장사하는 사람은 인간은 무한한 욕구를 가진 존재로 파악할 것이며 정치하는 이는 정치적 동물로 이해할 것이며 생산에 종사하는 이는 공작적 인간 또는 경제적 동물로 볼 것이며 학문하는 이는 오성적 존재로 규정할 것이다. 이와 같이 인간은 각자의 이론적 입장 또는 실생활에 있어서의 관심에 따라
각기 다르게 파악된다. 그러나 이것은 입장이나 관심의 차이에서 오는 강조점의 차이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어느 측면만이 인간의 본질적인 측면이라고 말하는 것은 성급한 결론이다. 인간의 한 측면만을 강조해서 그것만이 인간의 본질이요 본성이라고 하면 인간성의 빈곤이 초래된다. 인간을 이성적 동물이라고 규정하면 이성 이외의 인간의 측면은 무시 또는 경시되어 인간의 다양성은 억압된다. 인간을 단지 생산관계에서만 파악하려고 하면 인간은 살아있는 기계 이상의 것이 되지 못한다. 인간을 신에 봉사하는 존재로만 파악하면 인간은 죄악의 노예로만 보인다. 인간은 이리적인 규정이 불가능한 존재다. 인간의 다양성과 가능성을 자각할 때 인간에 대한 왜곡된 견해나 편견은 사라지고 인간을 자유로운 결단의 주체로 보는 존경심과 사랑이 우러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자기의 성실을 다해서 사길 고귀한 인격으로 대하게 될 것이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